안녕하세요. 시민노동모험TV 윤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 계산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연차가 좀 많이 어려운가 봐요. 연차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유선이나 유튜브 또는 블로그 댓글로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연차라는 게 사업장마다 또는 각 근로자별로 특수성이 있어서 간단한 상담 또는 댓글로 구체적인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을 산정해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발생 연차 개수가 다르고, 사업장 노무관리 방식에 따라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에 동일한 날짜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연차의 차이가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연차 대체를 하는 경우 등 연차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일일이 체크하여 발생 연차 휴가 개수와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나 사용자 또는 인사 담당자 스스로 발생 연차 휴가를 산정하고 연차 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연차 휴가 및 연차 수당 산정 관련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근로자 돌돌이가 회사에 입사하여 1년 근속한 경우 연차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정리해 보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미만 근무하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자 입사한 돌돌이에게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한 달 만근하면서 주어지는 연차 휴가 11개와 1년 만근한 시점인 2021년 1월 1일자에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돌돌이가 만약 2020년도에 여름휴가 연차를 3개 사용하였다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 11개에서 3개를 차감한 8개의 연차가 남는데, 이때 남는 연차 휴가는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소멸되며, 여기서 소멸되는 것은 연차 휴가권이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 휴가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 6개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2021년 1월 1일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개의 연차와는 별개로 근로자 돌돌이가 입사 후 1년 만근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살펴보죠. 이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휴가인데, 이 15개의 연차 휴가는 입사 후 1년이 지난 2021년 1월 1일에 비로소 발생한 연차이고, 이 연차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자녀분에 대한 연차 수당 청구권은 2022년 1월 1일자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2년, 3년, 4년, 5년 차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 단위 80% 이상 만근하는 경우에 15개 기본 연차에 입사 3년 차부터 각각 13579 방식으로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해보면, 연차 선정 대상 기간이 되는 1년 기간 동안 80% 이상 근속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하고, 다음 연도에 연차를 쓰다가 연차 사용 가능 기간까지 미처 소진하지 못한 연차가 남는 경우 이제 연차 휴가 사용은 불가하니 연차 휴가 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업장은 연차 수당 발생 시점의 1일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를 곱하여 연차 수당을 산정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보면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연차 수당을 사전에 명시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연차 휴가의 사전 매수라고 하는 건데, 주로 이제 포괄 임금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차 휴가라는 소정 근속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발생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부
일방적으로 연차 수당으로 미리 대체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또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자 연차 수당을 매월 월급에 선지급하였기 때문에 연차는 없다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조건과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개선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연차라는 것은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가끔씩 보면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미리 근로계약서에 박아두고 근로자에게 줄 연차 다 주었다 하는 사업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자칫 연차휴가 미부여는 물론 지급한 수당 자체도 연차수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통상임금에 삽입되어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